결국 예. 12년에 20억이 되는 목표의 네. 플랜을 좀 짜주셨어요. 네, 예, 예. 이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좀 가능한 건가요? 가능합니다. 예, 가능합니다. 단언컨대 네. 이 기법으로 하면은 10년은 해먹을 수 있습니다. 정말요? 예. 회수율이라는 게 나와요. 이게 이제 제가 최초로 개발해낸 그런 공식이거든요. 안녕하세요. 지식이 되고 돈이 되는 시간 부동산 클래스의 정주입니다. 자, 오늘은요. 부동산계에 살아있는 전설이죠. 수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을 가르치신 분, 바로 돈을 부르는 부동산 투자 전략의 김사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니, 이번에 또 책을 또 출간하셨더라고요. 아, 예, 부동산 투자 황금 로드맵. 네, 예. 여기에서 혹시 독자들이 좀 얻었으면 하는 깨달음이 좀 뭘까요? 네, 아주 중요한 깨달음이 있죠. 제가 이제 부동산 투자의 정석으로 좀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좀 속되게 말하면은 참 잘해 먹었습니다. 네. 잘해 네. 먹고 예, 네. 그거 가지고 정말 쉽게 돈을 잘 벌어 먹었어요. 사람들이.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쉽게 돈 버는 법을 다 알아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그렇게 되면 막혀요. 이제 모든 게 다. 항상 그렇게 막히면 또 새로운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길을 또 제가 찾아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단언컨대 네. 이 기법으로 하면은 10년은 해먹을 수 있습니다. 정말요? 예. 아니, 진심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 새로운 투자 방법, 지금과 네. 조금 네. 지금에 맞는 이런 네. 투자 방법을 이 네. 책에다가 담아 주셨다는 거죠? 네, 예. 간단하게 뭐 말씀드리면 크게는 이제 두 가지 길이거든요. 일단은 첫 번째 길은 어느 정도 자산을 만들 때까지는 우리가 흔히 아는 똘똘한 한 채 전략을 가는 게 맞아요. 근데 거기에서 조금 더 한 걸음 나가서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전략을 활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실제로는 두 채를 갖고 있는 거죠. 한 채가 아니라. 그러나 모든 채수를 다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전략이에요. 그래서 두 채만 가지고 똘똘한 한 채의 이점도 살리면서 그리고 큰 사이클이 왔을 때 그 이득을 모조리 얻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게 이제 첫 번째 부동산 그래서 사이클링 기법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런 걸 가져가서 내 재산을 불려서 20억 정도 될 때까지는 이렇게 가자. 예, 이런 게 이제 첫 번째 단계고요. 두 번째 단계는 20억 정도 되면 내 재산도 불리지만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현금 흐름을. 예, 그렇죠. 현금 흐름으로. 재개발 입주권을 활용해서 이제 주택수를 늘리는 방법이거든요. 입주권을 사게 되면은 회수율이라는 게 나와요. 이게 이제 제가 최초로 개발해낸 그런 공식이거든요. 원리는 어떤 거냐면은 회수가 됐든 뭐랬든 간에 전세금이 이렇게 상승을 하잖아요. 이렇게 쉽게 그냥 얘기하자면 10억짜리 아파트를 샀는데 5억이 전세금이고 5억이 투자금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근데 이제 전세금이 오르잖아요. 6억이 올랐어요. 그러면 1억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 1억은 원칙적으로 회계상으로는 뭐냐면 그냥 원금을 회수한 거잖아요. 투자금 회수잖아요. 그러면 또 1억이 올랐어요. 그럼 또 투자금 회수잖아요. 근데 계속 그러다 보면 10억까지 가는 날이 온단 말이죠, 결국은. 그럼 원금을 다 회수한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또 아니란 말이죠. 11억이 되는 날이 있잖아요, 이제 전세금이. 그렇게 되는 날이면 1억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해서 생긴 돈 1억은 수익으로 봐도 된다라는 개념이에요. 단 이때 양도세를 내야 될 테니까 양도세는 최대 양도세율을 계산해서 40%를 제한, 나머지는 수익으로 써도 된다. 예, 물론 이제 양도세 지금 현재 최고세율은 42%입니다만은 40% 정도면은 충분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40% 그러니까 예를 들어 1억이 나왔다 그러면은 4천만 원은 빼놓고 6천만 원은 수익이라고 생각해도 써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거를 여러 개를 갖고서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어느 정도 된 것들이 모두 내가 원금을 회복하는 어느 수준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나오는 한 달의 수익이라는 게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약 한 달에 뭐 한 1,200만 원 정도부터 시작해서 점점 늘어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들 수가 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단계인 수익형 전세 레버리지 기법이라는 기법입니다. 네. 네. 좀 뭔가 좀 혹하는데 좀 자세하게 좀 한번 뒤에서 또 여쭤보겠습니다. 네. 김사부님 혹시 그 여유로운 삶을 살기 위한 경제적 자유를 획득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으로 20억 원이라는 숫자를 좀 책에서 들어주셨어요. 이 기준이 혹시 이유가 있나요? 뭐 결국 기준이라는 건 지금 이제 일반적인 이제 그 아파트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보는 거죠. 뭐 그렇게 보는 건데 보통 우리가 좀 잘 산다라고 할 수 있는 기준은 본인 자금 10억에 대출 정도 끼고 하면은 사회적인 기반 시설을 잘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은 되지 않겠냐. 그리고 그렇게 하고
그럼 10억이 남잖아요. 네. 그 10억은 이제 투자로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야 내가 거주만이 아니라 이제 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드머니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 정도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개념이에요. 그래야지 이제 여유롭다. 예, 예. 그러니까 10억은 주거비로 쓰고 그렇죠. 나머지 10억은 투자로 쓰는 예, 예, 개념에서 예, 예. 20억이 좀 현실적이다. 네, 이런 20억까지는 좀 만들어 보자 이런 거죠. 음. 예. 그리고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현금으로 만드는 쪽으로 가자 이런 얘기입니다. 예, 예. 그럼 4년에 100%씩 수익을 내서 결국 예. 12년에 20억이 되는 목표의 네. 플랜을 좀 짜주셨어요. 네, 예, 예. 이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좀 가능한 예. 건가요? 가능합니다. 어. 예, 가능합니다. 핵심은 뭐냐면은 이제 4년에 2배를 계속 불려서 아무리 계산해도 20억은 절대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 강세장이 온다라는 거예요. 강세장이 오게 되면은 3년에 2배도 벌고 뭐 2년에 3배도 벌고 이런 일 정도는 굉장히 자주 일어나는 거죠. 그런 강세장이 한 최소한 5년 정도 유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두 채만 가지고 있어도 이 두 개가 다 3배, 4배가 늘어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20억이 만들어집니다. 아, 그렇군요. 예. 자, 뭐 김사부님은 오랫동안 이렇게 부동산 시장을 좀 지켜봐 오셨잖아요. 네, 예. 그러면 2025년 지금 현재는 부동산 시장을 어떤 시장의 형태의 사이클이라고 보면 될까요? 예. 근데 이제 지금 사이클을 대부분 이제 조금 이제 이거 강세장 아니냐, 뭐 지금 너무 부동산이 지금 과열돼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데 사실은 부동산 사이클상으로 봤을 때는 약세장입니다. 약세장. 예, 예. 왜 약세장이냐면 강세장과 약세장은 많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뭐냐면은 대중이 참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거거든요. 압구정동이 뭐 70억 찍었어. 뭐 이런 걸 보면 어느 날 대중이 야 그럼 우리 빨리 다 돈 끌어서 압구정 데일 사러 가자.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중이 못 참여한다고요. 그러니까는 약세장이에요. 이게 결국은 부동산 가격은 올라가도 이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이 대중적이지 않아요. 지금은.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주 큰 비싼 부동산만 가격이 올라가냐? 그렇지는 또 않습니다. 사실은 가격이 많이 안 나가는 부동산도 투자성 있는 부동산들은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올라가는데 대중들은 좀 관심을 안 가져요, 또. 그게 왜냐하면 매스컴에서 크게 떠들질 않거든요. 아무래도 뭐 압구정동 70억 찍었다 막 이런 얘기가 좀 더 자극적이니까 그런 얘기들 위주로 나오다 보니까 관심을 점점 안 갖고 일부 좀 뛰어난 사람들만 관심을 갖는 그런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약세장입니다. 아, 예. 그렇군요. 네. 이런 예. 걸 판단하는 김사부님만의 어떤 신호 같은 게 좀 있을까요? 가장 사실은 근데 그 신호가요. 굉장히 간단해요. 단순합니다, 사실은. 기간으로 일단 봐야 돼요. 예, 예. 그게 왜 중요할 수밖에 없냐면요. 사람의 심리랑 관련이 있고, 그리고 또 거기에 이제 규제랑 관련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근데 이제 그래서 강세장이 오래되게 되면 당연히 거품이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냥 하락장이 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하락장이 오고 나면은 한없이 떨어질 수가 없으니까 다시 이제 올라가는 장이 이제 벌어지는데 과거의 그런 기억들, 또 하락했던 기억들,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게다가 이제 거기에 규제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뭐 나는 여기 이런 거에 껴들 판이 아닌 것 같아.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좀 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관심이 있는 사람들만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약세장이 펼쳐지는데 그런 관심이 떠났던 사람도 올 수 있는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돈 벌었다는 소리가 막 들려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시간이 걸려요, 기본적으로. 예, 그래서 시간이 일단은 사이클을 말해주는 가장 기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렇군요. 사실. 예. 그럼 뭐 현재는 약세장이지만 다음 장까지의 어떤 기간은 한 얼마 정도로 좀 김사부님 예, 보고 근데 계세요? 이제 지금의 약세장이 이제 과거와 다른 몇 가지 점들이 있거든요. 이제 가장 다른 점은 옛날에 약세장은 약간 약보합이라고 하잖아요. 좀 떨어지거든요. 떨어지는데 지금은 올라요. 강보합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핵심적인 데들은 또 너무 많이 오른다 이런 느낌까지도 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약세장이 예전에 비해서는 좀 짧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똑똑해져 가지고 짧아질 가능성이 많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약세장은 뭐 한 4년, 5년
정도 가지 않을까. 근데 지금 벌써 한 2년 정도 지난 셈이거든요. 23년은 하락장을 치고 24년 이제 25년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3년에서 4년 정도가 지나면 강세장이 시작될 가능성이 꽤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근데 이런 약세장에서도 혹시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전략이 좀 있나요? 전략이 아주 있죠. 네, 아주 있나요? 네. 아주 너무 분명하게 있습니다. 일단 이 얘기부터 먼저 해드리고 싶은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떨어질 거야, 이런 이제 희망을 갖고 있는 분도 있고 공포를 갖고 있는 분들도 있고 이러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절대 떨어질 수가 없어요. 왜 절대 떨어질 수 없냐면은 매도자가 그거가 갖고 있는 게 자기가 전 재산이라니까요. 이제 그런 세상이 됐어요. 왜냐하면 취득세 제한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미 똘똘한 한 채들을 다 갖고 있는, 똘똘하지 않아도 한 채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똘똘하지 않아도 못날이라도 한 채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싼 값에 확 던져버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돼요.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맨날 뭐 보냐면 우리 단지 최고가 뭐 얼마 찍었나 이것만 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11억 찍었어. 그럼 나 11억엔 절대 못 팔아. 11억 5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11억 5천에 이렇게 내놨다가 콜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아니야. 이것도 잘못 파는 것 같아. 12억.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심리예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공포감을 넘어서는 수준이라니까요. 이거는 생존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싼 가격에 안 팝니다. 매도자가 던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가격이 떨어질 리가 없다고 일단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수요자들이 몰리는 지역에 있는 것들은 완만하게 계속 오른다, 이렇게 그냥 이게 정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군요. 자, 우리 김사원님께서 이 책에서 이제 부동산 사이클링 기법이라는 거를 말씀해 주셨어요.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비과세를 이용하는. 지금 뭐 이게 겹쳐질 수 있는 기간이 2년인가요? 1, 2, 3 법칙이거든요. 새로운 거 사는 거는 이제 1년이 지나서 사는 거고, 2년 이상만 보유하면 되고, 새 거 사고 나서 3년 내에 팔고. 3년 내에. 3년 내에 이렇게 1, 2, 3. 1, 2, 3 법칙입니다. 네. 자, 그럼 이 부동산 사이클링 기법 한 번만 더. 사이클링 기법에서는 이제 그대로 하지 않고요. 2년 있다 사는 거로 했어요. 2년 그래서 있다가? 이제 그러니까 A라는 주택을 하나 사고, 2년 후에 B라는 주택을 사고, 그리고 2년 있다가 A라는 주택을 팝니다. 그러면 A라는 주택을 4년 있다 파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A라는 주택을 4년 있다 팔고 바로 이제 C라는 주택을 사는 거죠. 그러면 B와 C 사이도 1년이 넘잖아요. B와 C 사이도 1년이 넘고, 또 하나를 보유한 게 또 4년이 넘고, 제가 이제 또 4년이 돼야 이제 2배가 된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2년 정도가 거의 일반적으로 맥시멈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그러니까 2년 동안 해서 만약에 안 오른다, 그래도 팔고, 올라도 팔아요. 또 올라도 이게 올랐어, 신났네, 그리고 또 팔아요. 더 좋은 거 뭐 사야지, 뭐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큰 수익을 못 내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리스크도 있죠. 뭔가 안 좋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이제 4년 정도 되면 봉합도 되더라. 그래서 4년 정도 되면 투자성 있는 데를 샀다 그러면 거의 2배는 가더라. 이런 이제 원칙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하면은 이제 4년은 보유해야 되고, 또 비과세도 받아야 되면 딱 2년 있다가 이제 다른 걸 사고, 또 2년 있다 다른 걸 사고, 이렇게만 되면 계속 돌아가면서 비과세도 받고 이제 하는 거죠. 이제 거기에다가 또 2년이라는 시간을 또 둔 이유는 또 뭐냐면은 이제 젊은 분들을 기준으로 봤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축을 할 수 있잖아요. 저축한 금액도 이제 포함해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그거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 2년 정도를 저축을 하면은 한 달에 이제 200만 원 정도 저축하는 걸 기준으로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2년 정도 저축하면 한 5천만 원 정도는 만들 수 있지 않겠냐. 그럼 그 돈까지 이제 합쳐서 뭔가를 팔으면 그 돈까지 합쳐서 또 투자를 하고, 그러니까 4년을 저축하면 1억이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합쳐서 이제 좀 더 큰 규모로 키워가고, 이제 이렇게 하는 전략을 가면 굉장히 이제 한 어느 순간인데 확 불어난다, 이런 이제 개념입니다. 굉장히 심플하고 좋은데요. 그러니까 2년마다 한 채씩 사고 4년을 그렇습니다. 가지고 가고, 그렇습니다. 그 동안에 모아둔 거는 또 재투자를 하고.
그럼 혹시 그 실거주하는 집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나요? 일단요, 음. 실거주도 굉장히 심플한데요. 예, 실거주는 일단 포기해라. 포기해라. 예. 월세 사는 건가요? 돈이 더 중요하다. 네. 예,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도 이제 잘못된 거거든요. 이제 부동산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내가 내 집 살려고 보니,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가지고 살 데가 하나도 없네. 뭐 이러면서 이제 정신이 번쩍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원인을 제공하는 측면에서는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거주에 꽂히면은 망한다예요, 사실. 왜 그러냐면은, 왜 망하냐면은, 이렇게 돈을 버는 게 더 중요한 건데, 자꾸 실거주에 꽂히면 내 돈에 맞는 데를 자꾸 찾거든요. 일단은 좀 그러니까 투자성을 떠나서 내 생활하기 편한데, 근데 난 돈이 이만큼 있어요. 요거,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 미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원칙적으로는 재산 한 20억 만들 때까지는 실거주는 포기해라. 그러니까 내 집에서 멋들어지게 살겠다, 편하게 살겠다, 이런 마음은 버려라. 네. 돈 버는 게 더 우선이다. 네. 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일단 그게 원칙인데, 이렇게 1가구 2주택 이거를 갖다가 하려고 하다 보면 내 집을 할 수도 있어져요. 왜냐하면 이제 내가 돈도 그렇고 내가 실제로 거주해도 되겠다 하는 집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살아도 돼요. 예, 근데 그렇게 사는 집도 4년 있다가 매도할 수도 있다라고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서 사는 거죠. 예, 그러니까는 내 집에 내가 산다는 거 그냥 옵션 정도로 생각해라. 일단 원칙은 일단 그것보다는 돈을 불리는 게 더 원칙이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제가 똘똘한 한 채 너무 좀 몰두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 게요. 일단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고 이자는 계속 나가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행복하냐고요. 그렇게 만들면 한 달의 수익이 1234만 원이 나와요. 한 달의 수익이요? 예, 한 달의 수익이. 그러니까 사실 새 아파트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지금 통로입니다.